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모든 부모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완벽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새겨진 금. 때때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된 나는 그저 평온한 나날을 바랍니다.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하며 평생 쌓아온 집에서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나날을. 그러나 인생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웃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고 상상도 못한 결단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 때문일까?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치매를 가장한 것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됐을 때 누가 사랑으로 내 곁에 있어줄지, 누가 이익 때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노파 역할을 연기한 며칠 동안 믿었던 막내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 발표의 날, 나는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결코 가족의 유대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종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왜 늙은 어머니가 가장 괴로운 방법을 선택해 가족이라는 말을 지키려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긴 인생에서 달고 쓰고 매운맛을 많이 맛봤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남긴 오래된 한옥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2층 집은 옛날에 둘이서 손질한 마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처마 아래에서 차 향기와 새소리가 섞이고, 밤에는 소박한 식사를 둘러싸고 뒤뜰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게 행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추억일 뿐입니다. 이제는 나와 시간을 새기는 시계 소리, 그리고 나무 바닥에 비치는 늙은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때때로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자문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짧아요? 어제까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가 돼버렸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재산 일부를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 가정이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막내딸에게는 약 5억 원을 남겼습니다. 죽을 때 그게 마지막 어머니의 선물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딸은 결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까지는 그날은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노란 잎이 마당 가득 흩날렸습니다.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사는 이웃 여자가 왔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들었는데 당신 딸이 요즘 이상한 말을 자주 한대요. 나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 뭐라고 했는데?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고, 곧 서류에 다 사인할 거라고 했대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자루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노란 잎이 날아올라 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들고 평정을 가장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웃은 한숨을 쉬며 전화로 들었어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마당에 서서 차가운 바람이 주름진 손을 찔렀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래.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위패 곁에서 흔들리는 촛불의 빛이 사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의 눈동자가 깊고 엄하게 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마루대 묻는 듯이 영자야, 뭐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 우리가 가장 사랑한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한다면 나한테 뭐를 믿으라고. 나는 떠올립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걸. 엄마, 천둥이 무서워. 나는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중요한 시험에 처음 떨어져 울부짖으며 나 실패했어 엄마라고 한 날 나는 세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노력하면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런데 지금은 딸은 내가 치매라고 여기고 모든 서류에 사인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손에 넣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가운 하늘에 뜬 달을 바라봤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세게 쥐어 하얗게 됐습니다. 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무섭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어머니는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영자야, 너는 더 이상 네 자신이 아니야. 멍한 할머니 역할을 해야 해. 머리가 안 도는 사람처럼 돼야 해.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가 아니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네가 봐봐. 이건 위험한 게임이란 걸 알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마음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의심하며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에 대한 애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욕망의 가면인지. 나는 남편의 위패 앞에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용서해줘. 아이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약 진실이 잔인하더라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알아야 해. 촛불의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주름진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뜨고 또 한 번 익숙한 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김영자, 내일부터 내 인생은 다른 길을 걷게 돼. 그리고 네가 속여야 할 상대는 내 아이들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겁지만 결의에 찬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밖은 흐린 하늘로 잿빛 구름이 오래된 기와 지붕 위를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눈두덩이 깊어지고 바라보는 눈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잔 탓인지 얼굴 주름도 깊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오늘부터 너는 네 자신이 아니야. 진실을 알고 싶다면 멍한 할머니 흉내를 내야 해. 그 아침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자 나는 당황해 말을 잘못하고 혼란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쉰 듯하게 평소보다 약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좀 이상해. 이번 주말에 같이 지낼까? 나는 가볍게 웃고 대답하는 걸 잊어버린 척 했습니다. 아,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내 상상 속 그녀의 눈에는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차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습니다. 딸이 부엌에 들어올 때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셔봐, 엄마가 타준 거야.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크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런 실수했네. 한대씨, 설탕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불안하게 나를 봤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가 봐. 병원 데려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아마 좀 피곤한가 봐. 그날 오후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지만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르는 길모퉁이에서 멈춰 서서 바람에 은빛 머리를 날리며 동네 사람에게 전화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딸이 뛰어나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나갔어?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 하취.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길을 잃어버렸어. 그녀는 한숨을 쉬고 어깨를 안았습니다. 같이 살아? 혼자는 위험해. 나는 망설이는 척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좋다면 같이 있어도 돼. 그녀가 이사 온 날 나는 멍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 의심이 잘못됐을지도. 그 아이는 그 폭풍우 날에 내게 매달려 울던 그 작은 딸 그대로일지도. 그녀는 내 시중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이 잘못 들었을지도 내가 과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날 오후에 깨졌습니다. 그날은 나는 방에서 뜨개질하는 척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이 분명히 들리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안심해. 그 할머니 이제 치매야. 몇 달 안 돼서 이 집은 다 내 거가 될 거야.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뜨개 바늘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등을 흘렀습니다. 테이블 끝을 세게 잡고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안심해. 서류는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그 할머니가 사인만 하면 돼. 나는 그대로 앉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즉, 내 의심은 사실이었어. 그 후의 나날들, 나는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친절이 점점 지배로 변해가는 걸. 그녀는 내 지갑 속 동전까지 관리하기 시작하고 통장을 맡기고 도장까지 자기 손에 뒀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내게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해. 이건 앞으로 내가 편하게 돌봐줄 수 있게 하는 서류야. 만약 엄마가 중병에 걸리면 일이 수월해질 테니까.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눈 속에 차가운 빛이 한 가닥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떨리는 척하고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무슨 서류야? 그녀는 가볍게 웃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서명만 해. 내가 엄마를 생각해서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시계 바늘이 천천히 새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 얼굴에 차갑고 쓰라린 색을 입혔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숨긴 야망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남편이 남긴 모든 게 옛날 가장 사랑했던 이의 손에 사라질 거라고. 나는 몰래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서 안 쓴 거.
그걸 거실 구석에 놓았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비록 그게 내 마음을 찢는 것이라도. 녹화된 영상은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딸이 내가 자는 사이에 서랍을 뒤지고 집 서류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 그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 지금 서명 안 시키면 언제 시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었습니다. 눈물은 더 나오지 않습니다. 마른 그 감정 대신 쇠보다 차가운 게 나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쉰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너희가 이 게임을 원한다면 어머니는 끝까지 싸울게. 그날 밤 나는 아무도 없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 데스크 램프가 내 그림자를 차가운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시계바늘 소리가 천천히 울리고 하나하나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주름진 손을 빤히 봤습니다. 그 손은 옛날 모든 애정으로 아이들을 안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나를 잔인한 역할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는 더 울 수 없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무서운 정도의 평정, 그건 큰 폭풍 전에 고요한 호수면처럼. 마음속에서 낮고 결이 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약 나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면 어머니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될게. 나는 이해했습니다. 욕심에 맞서려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차분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번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내는 짓밟히기 위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일격으로 모든 걸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척 시작합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딸이 아침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자 그녀는 돌아보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 잤어? 엄마 좋아하는 요리 만들었어. 나도 미소 짓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쓰라림을 숨겼습니다. 네가 있어서 나는 정말 안심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의지한다고 믿게 하려고.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순간 스쳤습니다.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모든 걸 손에 넣었다는 승리의 감각? 모르지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죄어오는 미소. 식사 중 그녀는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놓고 여전한 꿀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에 서명해줘. 엄마가 만약 중병에 걸리면 일이 편해질 테니까. 나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는지 잘 압니다. 보통 서류가 아니라 달콤한 표정에 숨긴 함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짓고 당황하는 척 했습니다. 나는 서툴러서 글씨가 떨릴 거야. 일부러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천천히 주우며 동작을 늦췄습니다. 그녀는 킥킥 웃으며 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천천히 해. 내가 잘 돌봐줄게. 옛날이라면 그 말이 가슴을 뜨겁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 하나하나가 차가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너는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게임의 규칙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쓰게 한 적 없어. 비밀 모임 다음 날 나는 건강검진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녀는 바로 동의하고 열심히 차로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고 옛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내 손에 동전을 쥐어줬습니다. 간식이라도 사 먹어라고. 나는 그 돈을 보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 전체를 빼앗을 작정인데 아직 동전으로 나를 매수하려 해?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병원이 아니라 옛 친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나를 보자 그는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영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모으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새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조건은 가족에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자녀들이. 나는 끼어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했습니다. 부탁이야, 묻지 마. 그냥 내 말대로 해줘. 내 모든 재산은 고아지원재단에 기부할게. 아이들은 아무도 상속하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손떨림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한 글자가 하얀 종이에 새겨진 순간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모든 걸 비밀에 붙여. 그리고 발표 날에는 아이들 모두가 동석하길 바래. 역할을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그 후의 나날들 나는 한옥집으로 돌아와 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열쇠를 잊어버린 척하고 가스를 끄지 않은 척하고 때때로 아이 이름도 잘못 불렀습니다. 모두 교묘하게 연기해 정말 치매가 진행 중이라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서류에 아직 서명 안 했어. 오늘 할까? 나중에 귀찮아지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뢰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서명할게. 하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그녀의 눈에 약간의 초조가 보였습니다. 서명할 수 있는 건강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일 해도 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옛날 가장 사랑한 아이였으니까. 그러나 그 슬픔은 내 마음을 움직이기엔 부족했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았습니다. 만약 양보하면 남편이 평생 쌓은 땀과 눈물의 재산이 탐욕의 도구가 될 거라고. 서명날 마지막 미소 일주일 후 그녀는 나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손을 잡고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만 해. 이제부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그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믿어.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가 훨씬 전에 준비한 걸. 공증인이 서류를 내밀자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읽는 척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서류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꿀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래를 위한 서류야. 엄마는 서명만 하면 돼. 나는 천천히 펜을 들고 마음에 새기듯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준비한 양도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고 대신 내가 변호사와 함께 만든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고아재단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멈춘 순간 나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승리의 빛이 눈에 넘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눈을 깊이 봤습니다. 옛날 순수하게 나를 보던 눈은 이제 계산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흔들리는 촛불의 빛이 오래된 사진을 비췄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필요한 일을 했어. 그녀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야. 그녀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었어. 돈은 많은 걸 살 수 있지만
효도만은 살 수 없다는 걸.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이 입소리가 슬픈 멜로디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가볍게 눈을 감고 온몸에 평안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폭풍은 다가오지만 나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나는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고 모든 걸 결정짓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아침, 그 하늘은 잿빛으로 덮여 검은 구름이 폭풍의 전조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뜨거운 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차갑고 고요하며 마음 깊숙이에는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나무 바닥을 울리는 씩씩한 발소리와 신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어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내가 깊이 사랑한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한 얼굴, 달콤한 미소였지만 지금 그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 그녀는 머리를 숙여 내 손을 잡고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 밖에서 보면 최고의 효녀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너희 덕에. 말을 내뱉자마자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오늘 이후 그 말이 믿었던 시대의 마지막 기억이 될 걸 알았으니까 내 변호사는 이미 거실에 앉아있고 깔끔하게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 씨의 요청으로 법적으로 성립되고 그녀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을 발표합니다. 방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두 아들은 차분해 보이고 공정한 분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눈이 빛나고 가슴이 고동치는 듯 마치 승리를 손에 넣으려는 자처럼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 잘 될 거야. 나는 그냥 미소 지었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속으로는 마치 마음이 크게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을 열고 두꺼운 서류를 꺼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에 따라 작성됐고 증명됐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자 씨의 전 재산, 현재 집과 예금 계좌 자금 포함 모두 한국고아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상속권 있는 가족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고요한 방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딸의 손에 있던 잔이 떨어진 거겠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나는 얼굴을 들고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 분노, 그리고 내가 결코 직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 노골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중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제정신이야. 그리고 한순간도 정신을 잃지 않았어. 방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내 심장 고동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내 말은 거짓의 사슬을 끊는 칼날 같았습니다. 딸은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엄마를 생각했는데, 가족을 위해 한 건데.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라고, 아니면 자신을 위해, 내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엄마는 다 봤어. 그녀는 무릎 꿇고 내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의 아이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내 아이야. 그러나 만약 내가 눈을 감고 욕망에 흘러가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몸을 숙여 말이 막히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는 벌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는 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만약 잊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엄마가 가르칠게. 두 아들은 침묵하고 눈동자를 붉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외쳤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기적이야.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결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어떤 너라도 너는 엄마의 살과 피야. 하지만 욕망이 깨어나면, 눈을 뜨지 않으면 모든 아름다운 걸 파괴할 거야. 그녀의 눈물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고요한 공간을 찢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위패를 올려다보고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여보,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닫았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빗방울이 창에 튀며 마치 누군가 이 광경을 보며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나는 주름진 양손을 세게 쥐고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이전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진실의 가치와 가족 유대의 교훈. 유언 발표 후의 방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소리는 전혀 없고 처마 아래로 내리는 비 소리만이 길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집 전체가 한숨을 쉬듯 나와 함께 옛날 두려워하면서도 반드시 올 거라 믿었던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지금도 차가운 나무 바닥에 무릎 꿇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물로 얼굴에 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내 손에 떨어지고 뜨겁게 마치 마음에 꽂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관절이 하얗게 될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 모든 게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엄마, 제발 그만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쉰 채 끊어지고 절망의 깊은 구렁에서 필사적으로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가슴이 죄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옛날 차분히 계산하던 여자가 아니라 헤매며 약하고 무서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 잃은 아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떨리는 그 손을 풀고 흐트러진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너, 엄마는 벌 주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거야. 그리고 모든 걸 잃고 자신마저 잃어버릴 거야. 그녀는 얼굴을 들고 빨갛게 부은 눈이 극도의 당황을 띤 한 가닥 빛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왜 엄마는 처음부터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왜 엄마는 이렇게 괴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목구멍 깊숙이 쓰라림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엄마가 말해도 너는 들을 거라고 생각해?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면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이 사이 네가 한 짓 기억해. 전화에서의 말 하나하나 기억해. 다. 엄마는 들었어. 그 물음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고 그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3초. 방은 두꺼운 정적에 쌓여 오래된 기와 지붕에 내리는 빗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웅크리고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음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지고 천둥처럼 하늘을 가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옛날처럼 분노를 외치지 않고 그냥 흐느끼고 가냘프고 무력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절망해도 그녀는 내 딸, 첫걸음도 넘어질 때도 소중히 키운 아이야.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어깨를 안고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내 팔 안에서 작은 젖은 새처럼 떨렸습니다. 오랜 억눌린 눈물이 넘쳐 그녀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흐느낌 속에서 나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게. 네가 뭐를 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욕망이 우리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걸 파괴하지 않게 해줘.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목소리는 끊어지고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를 잃는 게 무서워. 나는 가족을 위해 확인하고 싶었어. 하지만 잘못됐어. 정말 미안해. 나는 눈을 감고 떨리는 말이 마음에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외치고 싶은 기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만 하고 싶다면 왜 엄마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해야 했어? 라고. 하지만 말은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은 늦었지만 진실이었으니까. 그녀도 사랑했어. 단지 욕망이 그 사랑을 왜곡한 거야. 내 두 아들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여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울지 마. 우리는 아직 가족이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서 모든 걸 잃어도 돼. 둘째 아들도 흐느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기억해. 그 말에 딸은 더 크게 울고 오빠를 안으며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그녀는 나를 돌아보고 아이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옛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어떻든 너는 엄마의 딸이야. 하지만 기억해. 오늘 네가 잃은 건 되찾기 어려워. 절대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그날 오후 모두가 돌아간 후 집은 평소의 고요함에 쌓였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직 온기가 남은 딸의 손바닥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똑똑 마치 폭풍을 넘긴 사람의 고동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위패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석양이 창에서 스며들어 색바랜 사진을 연한 노랑으로 물들였습니다. 희미한 선향 연기 속에서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눈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아픔은 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분노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바랐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아이들이 깨달을 거라고. 돈은 그냥 먼지라고. 가족을 잇는 유일한 건 유대라고. 그날 오후 아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은 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객실나무 의자에 앉아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지만 하늘은 낯빛으로 내 기분처럼 무거웠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도 오빠들의 바쁜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시계바늘, 소리와 가슴 깊숙이 무겁게 치는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이 집에서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옛날 남편과 둘이서 사랑으로 쌓은 이 집에서 나는 고개를 숙여 주름진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나이 든 탓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손은 오랜 세월 아이들에게 안온한 집을 주기 위해 갈라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러 번 이 손은 작은 딸의 손을 3개 잡고 비바람 날을 함께 걸었고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나 무서워 울부짖는 날들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손이 딸이 강하게 바란 모든 걸 빼앗는 유언장에 서명한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외쳤을 때에 그 눈을 떠올립니다. 엄마는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마음에 깊이 꽂히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아니야, 딸아. 엄마는 결코 미워한 적 없어. 그날 전화에서 그녀의 무정한 말을 들어도 엄마는 딸을 미워하지 않았어. 엄마가 미워한 건 상황과 욕망이 딸을 엄마 자신조차 모르는 사람으로 바꾼 거였어. 그녀가 무릎 꿇고 엄마의 발을 세게 안고 울부짖으며 애원한 순간, 엄마, 나를 버리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 엄마가 쌓은 모든 벽이 순간 무너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해지면 엄마가 한 모든 게 무의미해지니까. 목소리는 쉰 채 말이 안 될 만큼 목이 막혔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의 아이야. 하지만 이 중요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마. 어두워지자 나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한 가지 선향을 피웠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이 오래된 사진의 부드러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나는 미움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전하고 싶은 건 만약 가족이 신뢰를 잃으면 산 같은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사라지며 내 가슴에 품은 생각을 그에게 그리고 이른 아름다운 날들에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나는 40년 내내 소중히 한 오래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변색된 페이지에서 시간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마음에 새기듯 썼습니다. 오늘 게임은 끝났어. 더 이상 거짓도 거짓말도 없어. 남은 건 노골적인 괴로운 진실뿐. 이 진실은 엄하지만 필요한 거야. 내 막내딸은 울고 사과했어. 나는 용서할게. 단 잊지 않을게. 있는 건 그녀를 실수의 길에 내버려 두는 거니까. 펜을 내려놓고 눈물로 흐려진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사랑하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 상처 줄 수밖에 없던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빛이 창에서 스며들 무렵 나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고 막내딸이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울어서 아직 부은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밥 할게. 돌아보니 거기에는 차가움 없는 약하고 덧없는 빛, 후회의 빛을 띤 눈이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 오랜만에 할 수 있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부탁해. 도와줄게. 둘이 부엌에 들어가 칼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가 새밥 향기와 함께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희망의 선율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룻밤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을 자랑하거나 불평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늙은 부모가 거짓으로 자식을 시험하지 않게, 돈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인생은 많은 압력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눈에 자식은 그냥 계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시험해야 할 때 그건 신뢰가 이미 깨진 증거예요.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고쳐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이걸 듣는 당신에게 아직 부모가 있다면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손잡음을, 유언의 차가움에 직면하는 날이 와서야 소중한 걸 잃었다고 깨닫지 말아요. 일기장을 닫고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은 비갠 맑은 하늘, 물방울 맺힌 잎에 빛나는 햇살. 그걸 보고 미소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아질 거야.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울며 배웠으니까. 오늘 밤 집이 고요해지자 나는 혼자 오래된 나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얼굴의 깊은 주름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똑딱 시간을 새기지만 내게는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지나간 날들의 영상이 차례차례 마음에 밀려오고 그 오후 처마에 내리는 비처럼 세게 넘칩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죄어오고 있어. 딸이 유언을 변호사에게 들었을 때에 당황한 눈을 떠올려 떨리는 입술로 외친 비난의 말이 울려. 엄마는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걸 한 거지. 아니야, 딸아. 엄마는 너를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 결코 단 한순간도. 만약 미워했다면 그 유언장에 떨며 서명 따위 하지 않았을 거야. 만약 미워했다면 울부짖는 길 잃은 아이 같은 너를 안아주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니란 그런 거야. 사랑이란 때때로 부드러운 포옹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기도 해. 때로는 사랑은 엄함이야. 자식을 한 번만 아프게 해서 평생 자신을 상처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그 길을 선택한 건 나야. 그래서 이 며칠간 내 가슴은 피를 흘리고 있어. 너가 무릎 꿇고 엄마의 발을 세게 안고 흐느끼며 말한 순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를 버리지 마. 나는 그 눈물 소리에 짓눌릴 듯하면서도 참았어. 만약 그때 마음을 풀어버리면 내가 한 게 다 무의미해지니까. 하지만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 순간 내 마음은 외치고 있었어.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어떤 너라도 너는 내 아이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불이 오래된 사진의 부드러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막히게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나는 화가 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거야. 이대로 두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잃을 거야. 그건 가족의 유대야. 선약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사라집니다. 마치 가슴에 품은 생각이 녹아가는 듯해 침실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외로운 세월에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친구야. 노랗게 변색된 페이지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먼 기억에 스칩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말을 엮었습니다. 오늘로 끝낼게. 더 이상 거짓도 거짓말도 없어. 남는 건 단지 노골적인 아픔을 동반한 진실뿐. 막내딸은 사과했어. 나는 용서할게. 단, 잊지 않을게. 잊는 건 그녀를 잘못된 길에 내버려 두는 거니까. 이건 화가 아니라 희망에 쓰고 달콤한 눈물이야.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이번에는 미움의 짠맛이 아니라 희망의 쓴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빛이 창에서 스며들 무렵 나는 처마 아래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나고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눈은 아직 부어 있습니다.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침밥 할게? 단 한마디. 그걸로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계산이 더 이상 없어. 있는 건 약간의 어색함과 그냥 용서받고 싶은 단순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탁해. 엄마도 도울게. 둘이 부엌에 들어가 칼소리, 물 흐르는 소리, 지은 밥 냄새가 집안을 채웁니다. 평소 식사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신호였어. 희망의 조짐. 상처는 바로 낫지 않지만 적어도 퍼지는 건 멈췄어. 나는 이 이야기를 해. 탄식도 강함의 증명도 아니야. 전하고 싶은 건 이거야. 돈으로 가족의 유대를 파괴하지 마. 늙은 부모를 거짓으로 시험하지 마. 만약 아직 부모가 곁에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 떨리는 손, 넘치는 주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들이 바라는 건 많지 않아. 그냥 진심 어린 말, 하나의 포옹. 엄마, 오늘 안녕 한마디면 돼. 사진만 남는 나를, 차가운 유언장 앞에서 눈물 흘리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을 소중히 해.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평온하게 보낼게. 마당 꽃에 물 주고 아침 새소리를 들어. 그리고 언젠가 이 집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릴게.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울리는 웃음소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바래. 돈은 많은 걸 살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진정한 가족 식탁이나 따뜻한 포옹, 진심 어린 엄마는 결코 살 수 없어. 부모의 슬픈 눈을 보고 그때라고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때 사랑해. 폭풍이 온 후에 소중한 걸 지키려 하지 마. 나는 일기장을 닫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방을 부드러운 어둠에 쌓이게 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 손에 희미한 빛의 줄기를 비췄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평온하길. 오늘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로 눈물에 차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거나 비난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부모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돈으로 가족의 유대를 흐리지 마세요. 나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괴로운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결과는 가슴 아팠지만 적어도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집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성실함이고 가족이고 보답 없는 포옹이라는 걸. 만약 당신이 이걸 듣고 있고 부모가 아직 곁에 있다면 부탁이야 한번 자세히 보고 진심 어린 말을 해주세요. 모든 걸 빼앗는 시간을 기다려 후회하지 마. 그때는 눈물로도 잃은 걸 되찾을 수 없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나 같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 나는 또 인생이나 가족 사랑, 그리고 때로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 이해할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안녕. 또 만나요.